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2016년에 판단을 하시기를 이제 부동산 투자는 요 정도에서 우선 스탑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오시게 되신 거군요. 예. 근데 주식으로 아까 오신다고 했을 때 2018년부터 세계 1등 우량주에 투자를 예.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2년 동안은 그러면 세계 1등에는 우선 투자를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투자의 미래라고 이제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들이 오른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수주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2018년도 정도서부터는 그냥 1등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파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사고 파는데 그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좋은 주식들은. 근데 그 망하지 않는 주식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수고요. 하나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리고 저희 다우존스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종하는 ETF고 그것들은 망할만 하면 계속해서 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망하지 않는 거고 거기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뭐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냐 그렇진 않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가 살짝 올라가고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이런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은 오히려 막 50%씩 반토막이 났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ETF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이제 존재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성장하는 게 세계 1등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1등 주식은 그 지수 그러니까 S&P 500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표준적인 이제 지수라고 보는데 1년에 이제 한 10년이나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9.1%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배당까지 했을 때는 한 10.1% 정도가 되는데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25%가 중요한 게 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부자가 되는 기준이냐라는 걸 물어봐요. 처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40억도 얘기하고 50억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40억이냐 50억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쓸 돈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자인 거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10억 정도를 최소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억 정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가 나오는 AT&T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 6%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10억이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한 1천만 원 정도 뗀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400에서 450 정도가 나온다고 친다면 그러면 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 돈이 매달 내 통장에 꽂힌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서울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좀 싼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면서 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내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맥시멈이다. 예. 그러니까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한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뭐냐면 이제 복리가 있는데 복리가 25%씩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1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가요. 네. 10년? 네, 10년. 네. 그러니까 매년 25%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그리고 20년이 되면 10억에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억이 돼요. 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한 10.1%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5%가 이제 복리 25%가 왜 중요하냐면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올랐고 그리고 팬데믹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36% 정도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죠. 예,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 수익률로 본다면
뭐 지금까지 한 10년 쭉 봤을 때 한 25% 정도는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5%로 10년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1억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가 투입을 안 했을 때 1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AT&T나 아니면 맥쿼리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욕심 부리지 않고 배당으로서만 이제 먹고 살았을 때 나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목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세계 1등이 좋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를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6%라 하더라도 이 기업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6%를 꼭 주는 게 뭐 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갑자기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뭐 4%나 2%를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그 정도로 6%를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똔똔인 거고 뭐 아주 잘하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10% 20%씩 빠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제가 1등 주식이 25%라고 그랬잖아요. 그 25%면 6%를 이제 자기 생활비로 쓰는 거죠. 팔아가지고. 네, 팔아서 쓰고 19%를 갖고 복리로 가는 거죠. 10억 정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러면 자기는 19%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는 6%씩 쓰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20억이 됐을 때 6%가 아니라 5% 4%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00억이 됐을 때는 1%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비는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세계 1등 주식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10억이 넘어갔을 때는 자기 생활비는 오히려 이제 팔아서 이제 자기 생활비를 쓰면 뭐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고 이제 은퇴 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팔아서 어떻게 보면 셀프 배당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 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의 기록이지 앞으로도 25%씩 성장하겠어?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이제 좀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좀 기간이 더 늘려서. 늘어나는 건데 이제 세계 1등 주식의 이제 가장 장점은 뭐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 1등 주식도 망하지 않았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러는데 세계 1등 주식은 애플이 아닙니다. 현재는 애플이긴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2등과 1등이 바뀌어요. 체인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애로 갈아타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 거고 그리고 세계 1등 주식이 뭐 50%가 빠졌다. 그럼 다른 주식들은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80% 90%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애플이 한 17.5% 정도가 빠져가지고 뭐 15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182.01달러 찍고 17.5% 정도가 빠져서 그 정도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뭐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메타죠. 그런 주식들은 60% 정도 빠지는 게 그냥 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리비안이라든가 뭐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그 미래 성장주 이런 경우는 80% 90%까지 빠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거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리밸런싱 같은 걸 하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러고. 그 1등하고 2등이 딱 바뀔 때 그러면 1등을 다 팔아서 2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1등하고 2등하고 바뀌면 그때 이제 50대 50으로 가요. 50대 50으로 가고 2등하고 1등이 다시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때 2등을 다 팔고 1등으로 갈아탑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일의 부하고 부의 체인저 이 책을 보시면 그 이제 방법적인 면들은 이제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1등만 사는 거예요? 뭐 위에서 뭐 10개, 5개 이렇게는 안 사고요? 네, 그렇게는 안 사고 저는 이제 한 95% 정도를 1등주에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한 5% 정도는 뭐 요즘에 이제 좀 안 좋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시 올랐다가 다시 뭐 브레이너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임스 블러드 이런 그 연은 총재들이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양적 긴축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증시를 때리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 한 5% 정도 투자는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섹터별 1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메타버스의 1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엔비디아다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뭐 최저점 정도를 찾아서 만약에 거기까지 갔을 때는 한 1% 사는 거죠. 1%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산 가격에서 또다시 10%가 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네. 1%씩을. 그게 분할 매수법이에요. 네. 분할로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사질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10%가 넘었다 수익률이. 그러면 저는 뭐 주로 10%가 넘고 뭐 그 이상으로 가면 팔지는 않고요. 다시 얘가 고점 찍고 다시 5%가 빠졌다. 그때는 전략 매도. 걔네들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고, 올라가면 이제 언제든지 손절할 이제 있으니까 크게 망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올라갔을 때 따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손절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이 망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10% 투자법으로 그런 그러니까 그 외에도 투자법이 있긴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산 종목들을 그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남은 현금은 다시 1등 주식을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한 5% 정도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호황일 때는 호황일 때 투자법이 있고 요즘 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은 투자법으로 이제 바꿔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가총액 2위였던 게 1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그 기업이 한번 1위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50대 50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비율을 늘려가는 거 좋은 전략 같은데요. 그러니까 1등 주식은 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장 큰 이제 가산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냥 시장에 철저히 그냥 순응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시중에 좀 이렇게 가보면은 텐베거라고 해서 막 텐베거 찾는 법 이런 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그 텐베거가 보니까 중소형주가 거의 위주더라고요. 대형주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 뭐 400조인데 그게 뭐 4,000주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작은 거를 사야 10배를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대형 우량주 이런 거를 오히려 좀 요즘에는 약간 기피하고 각 개별로 좀 이렇게 개별 단위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뭐 예전서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1등주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적은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1년에 25%씩 해서 10년 해서 10배가 오르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이런 도박적인 성격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 뭐 이런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는 5개 종목을 하면 그 중에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꽃밭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꽃밭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거는 잡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떨어진 걸 팔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에다 더 투자를 한다. 그래서 꽃에다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식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 사람은 피터 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20개를 사면 1개가 많이 오르고요. 나머지 한 5개 정도 엄청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똔똔인데 뭐 한 15개 종목이. 근데 그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개는 많이 오르는데 1개 많이 오른 거를 또 오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 5% 정도 먹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뭐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실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 1등주가 좋은 점은 뭐냐면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95%씩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중소형주를 20개를 산다. 그럼 거기다가 다 분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개는 많이 오르는데 그 5% 먹고 빠지고.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막 25%, 30% 요즘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빠지는데. 마이너스 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못 싣는 거군요.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바구니에다 집어넣어라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데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 그러니까 뭐 어떤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 찾아보면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 테슬라에다 몰빵을 쳤는데 그게 많이 올랐다. 아니면 예전부터 애플을 갖고 있었는데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경우만 그 아주 부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그런 경우고 그 주식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애널리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다 뭐 펀드를 맡겼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거의 똔똔 치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가거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바구니에다 담아라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나는 여러 개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는 올라가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팔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 네가 왜 샀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많이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봐서 좋은 종목이고 공부를 하고 뭐 진짜 뭐 기업 탐방을 해가지고 CEO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가 다음 그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래서 망하지 않는 세계 1등 우량주에 투자하라. 이렇게 해야 물량도 쉽고 개인 투자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 이게 또 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좀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세계 1등 우량주에 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경기 사이클 주식, 그러니까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죠. 그런 주식이 우리나라 1등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수주가 아닌 경기 그 시크리컬 주식이 1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가장 좋은 주식은 매년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돈을 버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들은 미국의 성장주, 그러니까 그런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식들은 보면은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수주예요. 내수주는 예전서부터 정통적으로 어떤 게 내수주였었냐면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매일같이 먹는 게 내수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매일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이 꺾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주식들은 그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국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땅이 세계에서 가장 넓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연방 예전에 영연방이었던 나라들, 캐나다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식민지였던 나라들, 인도라든가 이런 쪽까지 본다면 영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연적인 확장성으로 보면 영국 특히나 이제는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가면서 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뭐 아니면 100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다. 근데 뭐 이것도 인터넷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내수주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내수주라는 개념은 그렇게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매년 매분기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구독 경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MS365라든가 아마존도 뭐 그런 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쓰면서 매달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도 내수주가 있는 게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있긴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매출이라든가 이런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한계가 이제 보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수에서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웹툰도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거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택시도 하고 뭐 은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밖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안에서 고래가 되려고 하다가 정치권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더 없는 거죠. 예, 예전에 카카오라면 아직 내수주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 했지만,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큰 외국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내수주 시장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내수주도 아니면서 시크릿컬이잖아요. 시크릿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뭐 96,000원 이제 96,100원인가 그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찍고 그다음부터 내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 정도가 빠졌는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한 번씩 빠져요. 네, 3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이니까 2023년 정도는 돼야지 그때 올라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그 가장 이제 은행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빠지면 그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크릿컬 종목들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공장 증설을 했을 때 안 좋아요. 그러면 3년 후에 가장 이 증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많고 대신에 이익은 줄어들고 하면서 공장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 3년 후를 바라보고 그 다음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2020년도 정도서부터 해외 공장에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화학 공장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이클이 얼마냐면 거의 한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내수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크릿컬이라고 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시크릿컬이 짧은 주식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절주라고 해가지고 뭐 그 여름이 오면 뭐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죠. 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을 한 10월 달 정도에 사서 3월 달 정도에 판다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시크릿컬에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오는 시크릿컬보다는 너무 긴 거죠.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시크릿컬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것도 또 뭐 시크릿컬이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빵 뜨긴 했지만 지금 마스크를 상시 쓰고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시크릿컬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특히나 이게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는 63년 아니 5년생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은 48년생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단가이 세대도 이제 48년생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재산의 증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뭐 401K라든가 아니면 뭐 캐나다 국부펀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제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 이제 국부펀드를 이용한 이제 연금 투자가 되게 많은데, 연금 투자는 주로 이제 이런 그 ETF 쪽, 지수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수 쪽에다 투자를 하는데, 지수 쪽에서 가장 포지션이 높은 게 애플이에요. 1등이에요. 1등이 가장 6.63%가.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0년도에 버블이 온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때 베이비붐 세대가 한 40대였대요. 그럼 40대는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60대, 70대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지수 투자를 하는 거고, 지수 추정 투자는 또다시 세계 1등 투자로 가는 거고, 이게 많이 패턴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계 1등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세계 1등에다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요즘 또 편해지는 것도 많고 굳이 그거를 또 국내에 뭐 삼성전자 보다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투자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삼성전자냐 네이버 카카오냐
그렇게 또 구조적으로도 또 그렇게 세계의 돈이 또 계속 그렇게 세계 1등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